그다음에 또 리더는, 훌륭한 리더는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냐. 이 사람은 처칠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루즈벨트라는 사람이거든요.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에요. 그 처칠은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구해낸 사람인데, 이 사람은 작전 짤 때마다 맨날 실패했대요.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건 뭐였냐. 영국 사람에게 희망을 줬대요.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. 루즈벨트는, 루즈벨트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막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거든요. 하지만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 지금도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심어준 거. 즉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나폴레옹 리더는 항상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이,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지,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그 모래와 금이 섞인 곳에서도 금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금을 주는 사람인지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리더는 다양성을 이해한다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회사 다녔는데, 그 회사가 참, 처음에 회사를 같이 만들었어요, 친구들이랑. 근데 그 회사는 참 망할 수밖에 없는 게, 그 회사는 고대 애들이 만들었는데 고대 다니면 훌륭하고 고대 안 다니면 바보고, 그 중에 너는 그래도 고대 안 다녔는데 느닷없이 훌륭한 놈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대와 고대 아닌 사람들로 회사를 만들어서 금방 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, 뭐 나이대도 다양하고 또 성별도 다양하고 우리가 지금 지내왔던 환경도 다양하고, 이런 다양함이 힘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리더의 자세를 보면, 리더는 패러독스에서 번영을 한다. 그 추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양쪽 끝과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리더는 A다 B다가 아니고 A와 B에서 왔다 갔다 하는, 모순에서 왔다 갔다 하는, 꼭 예술과 같은. 학문이라는 건 답이 있지만 예술은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경영도 예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리더십이나 경영도. 그 다음에 어리석은 리더하고 위대한 리더를 비교를 해보면, 어리석은 리더는 편안하게 통제하려는 리더.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 이런 리더가 있어서 참 걱정이긴 한데, 위대한 리더는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고 완전 망했을 때 생기발랄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.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다 처리하고 신나하고 봐라 막 나 천재지 않냐,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리더라고. 혼란 속에서 남들은 잡담만 하거나 팔짱을 끼쳐 구경만 하고 있을 때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사람을 리더로 삼아라.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될까 하면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. 옛날에 건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많이 막 되게 어렵고 개발이 안 돼가고 있을 때 맨날 놀고 진영이만 만나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벽에다가 여러 가지 붙이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. 이런 게 리더십인 거예요. 그 다음에 리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, 어떤 사람은 막 생각을 하잖아요. 뭘 할 때 바로 행동을 하고, 행동을 한 다음에 어떤 게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리더십이고요. 그럼 리더는 방향을 바꾼다. 처음부터 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. 처음부터 막 내가 이거 시작을 했는데 막 못하면 어쩌지, 막 처음에 잘해야 될 텐데, 이게 딱 그거예요. 어리석은 태도이자 무시무시한 망상. 그러니까 옛날에 태용 씨가 이런 걱정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,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빠르게 실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방향을 바꿔 더 빨리 재실행을 한다.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. 특히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따 나오지만, 저희가 일단 실력이 안 됐더라도 컨셉 사이트를 일단 그냥 실행을 해봤잖아요. 그 다음에 부신 다음에 다시 만들고. 하지만은 그 과정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 같거든요. 이런 식으로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먼저 실행을 해보고,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는 게 훌륭한 리더가 하는 역할이에요. 그 다음에 리더는 좀 기다릴 줄 안다. 그 아까하고는 좀 모순된 건데, 그건 뭐냐면 모든 걸 그렇다고 다 그렇게 실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, 이제 목록을 보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게 있고 좀 기다려야 될 게 있잖아요. 이런 판단을 잘 하라는 거죠. 그 전에 말했잖아요. 리더는 패러독스가 있다고.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, 또 어떤 문제들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. 이런 문제들은 지혜롭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당장 처리할 일, 하지 말아야 할 일, 상자에 넣어둘 일. 자,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. 우선순위. 리더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,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재빨리 실행을 하는, 이게 이제 리더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리더는 분노한다. 이 사람이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.
리더는 가만히 있고 이상한 것들을 참아 보지를 못한대요. 그래서 난리를 친대요, 난리를.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다. 그러면 공부 안 할 때 난리를 치겠죠. 분노하고 화내고.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인 플레이를 한다. 그럼 또 난리 나겠죠. 그냥 중요한 건 그거니까.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. 그렇죠? 그래서 리더들은, 항상 성공한 리더들은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리더는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. 리더를 이제 보면,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 항상 영감이 있는 것 같고 미소를 머금고 있대요, 항상. 하지만 이렇게 보면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인데도. 뛰어난 리더는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대요. 그 다음에 리더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, 왜냐면 열심히 해서 실패를 한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지켜주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리더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이 있죠.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. 성공의 80%는 자신감에 달려있다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지아가 꼭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아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. 지아가 마지막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걸로 성공을 하겠냐, 그러면 딱 저거예요, 저거. 자신감. 그 다음에 리더는 전체를 디자인한다. 그러니까 리더를 딱 보면 관심을 가지는 핵심이 딱 있어요.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핵심이 있고, 또 조직의 이미지를 결성하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이 무슨 경영학의 어떤 학문적인 게 아니고 마치 디자인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멋있고 체계적인 것, 그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색깔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리더는 행동가의 편이다. 참 안타까운 일이 이래요. 뭔가 하려는 사람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항상 싸움이 있어요. 누구는,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분위기가 뭔가를 하려는 분위기지만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너 왜 긁어부스러 만드냐, 너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해서 가면.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.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발목 잡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하지만은 옛날에는 누가 옳은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워낙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행동가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. 그리고 또 이런 걸 해야만이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은 리더는 반역자를 높게 평가한다.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는 항상, 회사에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 사람 20%, 아니면 불만이 있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 30%, 저걸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될 텐데 30%가 있대요. 하지만 뒤집어 버려야겠다는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반역이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리더는 반역자들을 높게 평가를 한대요. 대신 이제 쓸데없는 반역도 있기도 하죠. 뭐 공부를 안 해야겠다, 뭐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지 않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진행해야겠다, 이런 반역 말고 어떤 정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. 성훈 씨가 이걸 잘해요. 그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, 이런 뜻인데 그 꼼꼼함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이제 태용 씨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, 뭐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는 아주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. 왜냐,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. 하지만 다른